안녕하세요. 돈 세는 거 엄마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오늘은 박종훈 저자의 2020 부의 지각변동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처음 의도는 이 책을 3번 정도에서 정리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 책의 내용이 경제 공부하기에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번에 나눠서 이 책을 교재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의 2부에는 7가지 시그널만 알아도 경제가 보인다라는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즉, 금리, 부채, 버블, 환율, 중국, 인구, 쏠림 시그널로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금리 시그널인데요. 거기 부제가 이렇게 달려있죠.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순간을 주목하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금리는 우리 시중금리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의 기준금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축통화인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인하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우리가 최소한 미국 기준금리의 변화 정도는 평소에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1990년대 이후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3번에 걸쳐서 단행을 했고요. 최근에는 2015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2018년 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추세가 바뀔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다가 결국은 중단하게 됩니다. 인상 시점, 중단 시점,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이 큰 경제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금리 인상은 중앙은행들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쓰는 정책 중에 한 가지입니다. 1994년에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3%에서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개발도상국으로 많이 풀려있던 돈들이 미국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주로 선진국보다는 신흥국들, 즉 개발도상국들의 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멕시코가 외환위기를 겪었고요.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 2년 후부터 우리가 잘 기억하는 태국부터 외환위기가 시작돼갖고 아시아 전체에 번지면서 우리나라도 1997년에 IMF를 겪어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99년에는 닷컴 버블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는데요.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 때 닷컴 버블이 일어나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1999년에 4.75%에서 1년 만에 6.5%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됐고요.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IT 기업이 주가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즉 밀레니엄 버블 붕괴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지수로 보면 다우지수가 99년에는 11,500포인트였는데요. 7,400포인트까지 35%가 폭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99년 4,300에서 1,100까지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요. 10월 5일 현재 다우지수는 26,573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7,982입니다. 세 번째 금리 인상은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인데요. 신용이 별로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높은 비율로 줬다가 집값이 떨어지면서 은행들이 집을 회수하면서 집값이 폭락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가열되니까 2004년 1%였던 기준금리가 2006년 7월 5.25%까지 미국은 계속해서 17번이나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요. 2007년에 폭등하던 부동산 가격이 꺾이면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2008년 9월에 우리가 대마불사라고 해서 크면 절대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최근에 겪은 위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0.25에서 0.50% 유지하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2015년에 다시 인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2015년에 네 번째 금리 인상은 이전 3번의 금리 인상과는 사뭇 모습이 다릅니다.
2015년 0.25에서 0.50%였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2018년 말에 2.25에서 2.50%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 기간도 상당히 길었고요. 금리 인상폭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서 2018년에 아르헨티나와 터키가 위기 징후를 보였고요. 2019년에는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이 경기 둔화에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미중 무역 분쟁이 벌어지면서 중국 경제도 현재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세계 곳곳에 경제 위험 신호 감지를 하게 되는데요. 상하이 지수가 2015년 6월에 5,100포인트였다가 10월 현재 2,905포인트고요. 인도네시아, 브라질 통화 가치가 한 20에서 30%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신흥국으로 돈이 풀렸던 것들이 다시 미국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고요. 통화 가치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붕괴되기도 하고요. 게다가 돈이 잘 안 도는 신용경색을 겪기도 합니다. 현재 금리 인상이 중단된 거에 더해서 2019년 7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됐고요. 7월, 9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금리는 현재 1.75에서 2%입니다. 지금도 트럼프는 연준 의장을 계속 공격하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 때문에 미국 경제에 무리수를 지금 많이 두고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 끝난 이후로는 많은 경제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하고 중단했을 때 의미가 있는데요. 결국 금리 인상이 시작됐을 때는 미국 경제가 초절정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면 됩니다. 경기가 과열됐기 때문에 연준은 이때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경기 과열을 막으려고 금리 인상 정책을 핍니다. 그리고 이런 금리 인상이 중단됐다는 의미는 이제 곧 파티가 끝난다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에서 2018년까지의 금리 인상은 3년 동안으로 상당히 길었고요. 인상폭도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적었습니다. 90년대 이후 4번의 금리 인상에서 보셨듯이 세계 경제가 감기를 앓습니다. 그것도 그냥 감기가 아니고 독감을 앓게 됩니다. 그 이전의 금융위기에서는 미국은 별로 큰 타격을 받지 않았는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도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게다가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는데요. 금리가 5%에서 7.5% 올리면 2.5% 올라간 거죠. 약 1.5배가 올라간 건데요. 0.25%에서 2.75%를 올리면 11배 이상을 올린 거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집니다. 게다가 제로금리와 미국이 돈을 엄청 푸는 양적 완화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돼 있었다는 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않은 이유가 됩니다. 미국 금리 인상 중단의 의미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미국 경기의 화랑이 끝나고 경기 둔화의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입니다. 보통 금리 인상을 중단한 후에 6개월에서 24개월 동안은 과거의 경험치로 볼 때 반드시 주가가 폭락됐고 경기가 나빠지게 됩니다. 이번 금리 인상 때 긍정적인 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개발도상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계속 경고를 하면서 천천히 올렸습니다. 이런 경고를 줌으로 해서 각국은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했고요. 부정적인 면을 보자면 이번 금리 인상은 2.50%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충분히 올리지 못했고요. 아직도 많이 풀린 돈이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불황이 시작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부족하고요. 돈을 풀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즉 경기를 부양할 정책이나 경제적 여력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집권을 시작하면서 초기부터 감세 정책과
재정 지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동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 더 이상 쓸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스템적인 금융위기가 올 확률은 줄었지만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 시점부터 6개월에서 24개월 내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시그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즉 지금 이 시기는 금리 인상 중단을 넘어서 금리 인하의 시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좋던 미국의 경기도 꺾이기 시작했고요. 중국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등 세계 경제가 지금 별로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 경제 좋을 때도 별로 안 좋았었고, 게다가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 전쟁이 벌어지면서 상당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정치적인 상황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수선하죠.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시그널이 오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각자 고생의 시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요. 위기가 오더라도 다른 주체들은 위기일 수 있지만 나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